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트롤 중에서 수평 눈금 막대라고 하는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평 눈금 막대라고 하는 숫자형 데이터 타입의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캡처해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의 수평 눈금 막대의 채우기 색상을 5가지 색상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에서와 같이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의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범위가 0에서 100 사이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101에서 200 사이는 노란색, 201에서 300 사이는 빨간색, 301에서 400은 하늘색, 401에서 500은 연두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화일 루프를 운영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는데, 여기서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목n 나머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500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인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값은 0에서 499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색상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평 눈금 막대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채우기 색이라고 하는 값을 다음과 같이 색 상자 상수값을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는 50ms 주기로 폴링하면서 동작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운영할 건데요.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된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관련된 값을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줄 겁니다. 서브 vi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 데이터를 취득을 할 텐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100이라고 하는 값과 비교를 해서 10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1을 증가시켜서 다시 shift register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만약에 100보다 크다 그런 경우에는 0 값으로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수평 눈금 막대 같은 경우는 표현할 수 있는 최소 최대 값이 0에서 100이라고 정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색상이 0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주기적으로 색상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하늘색,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바뀌면서 동작하는 간단한 실습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해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수평 눈금 막대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 관련된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신 다음에 서브 VI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get data라고 하겠고요. 서브 VI 작업을 할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컨트롤 팔레트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을 가져오시겠고요. 우측 상단에 아이콘 모양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텍스트를 서브 get data라고 하겠습니다.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데이터 타입은 부호 없는 8빗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숫자형에서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데이터 인이라고 하겠고요. 데이터 타입에 가셔가지고
자, 형을 누르신 다음에 언사인드 8bit으로 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시겠고요. 데이터 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과 자, 오른쪽 상단을 다음과 같이 커넥터 펜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로 가셔가지고 자, 코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자, 우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에러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코드는 수행하지 않고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자, 에러가 없는 경우에도 자,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코드가 추가로 수행이 되겠죠. 데이터 인과 그 다음에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크거나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데이터 인값이 100보다 자,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그래서 1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자,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거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우선 100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입력 데이터를 자,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0으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부의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으로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자, 90을 넣어봤을 때는 9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만약에 100을 인가하면은 자, 0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메인 VI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메인 VI에서 우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버 카테고리에서 자, 숫자형이 가보시게 되면은 수평 눈금 막대라고 하는 게 있죠. 다 불러오신 다음에 자, 디폴트 사이즈는 자, 폭과 높이가 되게 작죠. 그런데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모양에서 높이를 50으로 하고 폭을 한 500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다음으로 여기에서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 하시게 되면은 디지털 값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놔둬볼까요? 그리고 자, 불리언에서 자, 정지 버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속성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수평 눈금 막대에서 자, 프로퍼티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스케일에 가보시게 되면은 최소 최대 값이 0에서 100이라고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가셔가지고 자,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정지 버튼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자, 수평 눈금 막대에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레지스터 추가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으로 초기화를 해주겠고요. 그리고 서브 VI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 드래그 해주시겠고, 서브 VI 입력으로 자,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출력으로 나온 값을 자, Shift 레지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이 관련된 값을 자, 수평 눈금 막대 인디케이터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에서 자, 값을 5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ms 주기로 폴링하면서 동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현재까지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하시겠고, 지금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0이고요. 아, 여기를 안 했네요. 여기 거짓에서 증가함수가 필요한데 증가함수가 없었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숫자형 팔레트에서 자,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일씩 증가시켜도 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수평 눈금 막대가 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0에서 100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색상 정보가 한 가지죠. 그래서 색상 정보를 5가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용할 텐데요.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목 n 나머지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0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눠줄 텐데요. 자, 500을 만들어 주시겠고요. 자, 그래서 이 나머지 값에 대해서 자,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겁니다. 자,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나머지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관련된 코드를 좀 아래쪽으로 배치하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어떤 값을 인가하시게 되면 이제 2개의 케이스가 디폴트로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1인 케이스는 일단 제가 이 케이스를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자, 0부터 마침표 2개하고 100까지 하면은 자,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정의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자, 색상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수평 눈금 막대에 대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서 채우기 색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채우기 색을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서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상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자, 여기서 주석으로 채우기 색이라고 표현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다림하면서 이 아래쪽을 배치하고 화일 루프 사이즈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러면 0에서 100 사이의 값은 여기서 제가 자, 파란색으로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케이스 복제를 해가지고 이 101에서 마침표 2개하고 자, 200까지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복제하시겠고, 자, 201에서 300까지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301에서 마침표 2개하고 400까지는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401에서 자, 500 사이의 값은 자, 연두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다음은 노란색. 그 다음은 이제 빨간색. 빨간색이 끝나면 그 다음 하늘색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연두색이 되겠고요. 자, 이게 끝나면은 다시 파란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래피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평 눈금 막대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인디케이터의 색상 정보를 다양하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